네, 안녕하세요. 닥신TV 신재욱입니다. 살면서 느낀 점들 시리즈를 오늘 또 연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영상을 업로드할 때마다 항상 미리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누구를 가르치려는 목적으로 이 영상을 찍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이런 게 느껴지더라, 이런 게 참 맞는 것 같아 라고 누구를 알려주려고, 가르쳐주려고 찍는 게 아니고, 나는 그냥 방에서 혼잣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게 참 이런 거 같네, 앞으로 이렇게 해야겠다, 뭐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걸 적어놨다가 그냥 방송으로 찍어 올리기 시작했는데, 많은 분들이 재미있게 봐주셔서 그게 이제 연재되는 시리즈가 됐고, 이게 SNS 유튜브다 보니까 조회수로부터 저도 자유로울 수는 없기 때문에 영상을 이제 계속 업로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걸 배우라고 누굴 가르치려고 영상을 찍는 게 아니에요. 굳이 확실히 관계 정립을 하자면 저는 절대로 저를 따라 사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 업계에서도 거의 이제 불가천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이런 사람이고, 뭐 제가 이렇게 이 바닥에서 메이저도 아니고 잘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항상 굳이 말씀드리자면 나한테 배우지 말고 나같이 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영상이 되게 재밌다, 좀 자주 올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저도 요즘에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는 제 주변 집단에는 되게 뛰어난 사람이 많다 보니까 저도 이제 찌그러져 살고 있고, 뭐 내가 하는 말을 누가 배우면 절대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제 사회 전체 집단으로 보면 뭐 사회초년생 20년 20살 뭐 이런데, 주변에 뭐 아무도 보고 배울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고, 뭐 TV에 나오는 이재용이랑 뭐 젠슨 황인가 뭐 이런 사람들은 거의 그냥 신화 같은 존재들이잖아요. 뭐 이런 사람들밖에 없고, 주변에 뭐 형들은 막 이제 막 불량하고 이런 형들밖에 없으니까 재욱이 형 해주는 한마디라도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구독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뭐 요즘엔 내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싶지만 이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누구를 가르치려는 느낌으로 영상을 찍는 건 아닙니다. 그냥 내가 하고 있는 생각들을 일기 쓰듯이 얘기를 하는 거에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연차가 쌓이면서 기술이 느는 일을 직업으로 선택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의사로 치면 인턴, 레지던트, 전임의 이런 과정을 거치면 사실 이제 월급은 되게 적거든요. 요즘에 뭐 주 80시간, 뭐 주 80시간보다 줄이고 뭐 이런 얘기 있지만, 전 제가 전공의 할 때는 무슨 주 80시간이 뭐예요. 주 100시간은 늘 일했었고, 당직을 연속 당직에다가 정규 근무까지 하고, 정규 근무 오버타임에서 퇴근하고 다음날 아침 일찍 출근하고 뭐 이런 일도 해봤고, 이게 여러분이 당직 근무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인들의 당직 근무가 아니고, 전공의 때 제가 일하던 근무 환경의 당직 근무는 그냥 밤새도록 콜 받는 거거든요. 1시에 입원 환자 오면 입원 환자 콜 넣고 처방 넣고, 3시에 입원 환자 오면 3시에 입원 환자, 응급실 환자 처방 넣고 가서 얼굴 보고, 뭐 토혈하는 환자 있으면 뭐 검사 내고, 검사 결과 보고 혈액 처방 내고, 필요하면 중심정맥관 잡고, 안 되겠으면 내시경 전임이 어레인지 해가지고 내시경 킵가 갖고 내시경 하고 오고, ICU에다 또 어레인지 해서 윈년차 선생님한테 노티하고서는 ICU로 전동시키고, 뭐 이런 일을 하던 전공의 생활을 제가 했던 사람이니까, 저 때는 뭐 당직 근무라는 게 이제 정말 극악이었고, 이게 갑자기 왜 하고 있지? 전공의 업무를 예를 들었죠. 그러니까 인턴, 전공의, 전임의, 뭐 병원에서 이런 수련 과정을 겪으면 그 시간당 월급은 사실 되게 적거든요. 굳이 따지면 정말 막 이런 비유도 있어요. 뭐 편의점 알바생 월급보다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은 이제 뭔가 배우는 일이고, 그 배우는 과정 속에서 나의 가치가 조금씩 올라가고, 내가 조금 더 가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고, 더 올라갔을 때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어떤 고용주에 대하여 좀 어느 정도는 좀 대등하게, 계약이라는 게 원래 대등한 거니까, 난 얼마 줄 테니까 너는 이런 노무를 제공해, 그런 관계 정립이 됨으로써 내가 조금 더 자존감을 갖고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얘기가 자꾸 딴 데로 새는데, 그러니까 내가 뭔가 배우는 일을 직업으로 삼고 있으면 당장의 월급은 적더라도 내가 점점점 배워가면서 나의 기술이 늘고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더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꼬임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게, 당장의 월급은 많지만, 당장의 내 몸은 편하지만, 그게 2년을 일하든 3년을 일하든 4년을 일하든
별로 그렇게 느는 게 없는 일을 한다. 그러면 그 일은 그만두는 게 좋습니다. 가치가 별로 없으니까요. 뭔가 투자 가치가 없는 일인 거죠. 당장의 월급은 좋을지언정 내가 2년차, 3년차, 4년차가 돼도 누군가가 바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면 고용주와의 관계에서 이거는 갑 대 갑, 을 대 을의 관계가 아니고 갑, 을 간의 관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고용 상태가 고용주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그냥 나를 자르고 다른 사람을 바로 구하면 바로 대체가 되는 일을 하고 있다면 항상 불안하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차가 쌓이면서 점점 배우는 일을 하고 있다면 고용주도 함부로 자르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뭐 잘라도 뭐 사실은 상관없고,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해야 본인이 조금 더 자존감을 갖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월급 많은 것도 중요한데 길게 봐도 이제 전자가 더 이득이고요. 자신의 가치를 높이면 언젠가 월급이 오르게 될 거고, 당장 월급은 많지만 자신의 가치가 오르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면 결국에는 이게 좋지 않은 선택인 거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제가 뭐 의사를 예를 들었지만 의사만 그런 게 아니고요. 뭐 타일공을 한다든지 혹은 뭐 유리 관련된 일을 한다든지 도배 관련된 일을 한다든지 미장 관련된 일을 한다든지 목수를 한다든지 전기 배선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은 2년차, 3년차, 4년차가 됐을 때 그 연차가 쌓임으로써 따라올 수 없는 어떤 그런 갭이 생기잖아요. 당장의 월급은 작더라도 사수 밑에서 일하면서 조공을 바치고 되게 박봉을 받으면서 일하더라도 저는 이제 그런 일들이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월급을 많이 받는데 배우는 게 없는 일보다는. 두 번째 주제입니다. 손을 쓰는 일을 하자. 어떤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지금부터 중요한 거는 이제 AI 시대를 맞이해서 뭔가 AI에 대해서 좀 도망갈 수 있는 영역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AI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의사 직군도 AI로부터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AI가 더 똑똑하냐 인간이 더 똑똑하냐 하면 당연히 AI가 지금은 더 똑똑할 거고요. 그래도 사람이 감정이 있고 친절하고 이런 따뜻한 마음이 있으니까 사람이 낫지 않냐라고 하는데 그마저도 지금은 AI가 더 낫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나마 의사가 도망칠 수 있는 영역은 좀 손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은 아직은 조금 도망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의사 직군에서 어느 분야가 조금 AI로부터 쉽게 대체될 수 있는 분야고 어느 분야가 조금 그래도 AI가 대체되더라도 좀 버틸 수 있는 분야다라는 걸 제가 뭐 방송에서 얘기하기는 조심스럽지만 제 나름대로는 좀 그냥 드는 생각들이 좀 있는데, 그게 맞든 틀리든 여러분도 어떤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여러분의 직업 영역에서 이 일이 AI로부터 대체될 수 있는 일인지 아니면 이게 이 영역까지 AI가 들어오기에는 시간이 좀 걸린다 싶은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많은 직장과 일들이 없어지고 있고 많이 없어졌고 변화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유튜브를 몇 년 동안 해오면서 이런 편집 업무도 그런데요. 이런 영상을 찍어 올려서 편집 작업을 할 때 제일 초반에 하는 이제 단순 이제 노가다 같은 작업이 좀 있어요. 이렇게 막 컷 편집을 하고 자막 만들고 뭐 싱크 맞추고 이런 거 하는데, 이제 컷 편집은 프로그램이 알아서 다 해주고요. 알아서 잘 해요. 컷 편집이. 그런 컷 편집도 이런 NG 부분을 반복되는 부분을 알아서 다 이해하고 더 잘 컷 편집을 해주는 프로그램들도 있고, 이렇게 제가 말을 해놓고 실수를 하면 잘못 말했다 그럼 다시 찍거든요. 그 영상을 그대로 두고 이렇게 말을 해놓고 내가 실수를 하면 이러면서 다시 똑같은 말을 진행을 할 때 그거를 AI가 알아듣고 그 컷 편집의 앞에 거를 날리고 뒤에 거를 살려서 이어붙여서 컷 편집을 하는 그런 지능 높은 컷 편집도 요즘에는 생겼고, 자막을 달 때도 예전에는 그냥 내가 하는 그 발음을 적당히 알아들어서 자막을 작성해 줬다면 지금은 그 문맥을 이해를 하고 그 문맥을 통해서 이해해서 자막을 만들기 때문에 자막이 거의 고칠 게 없어요 요즘에는. 게다가 맞춤법이나 띄어쓰기까지 적용해주고 싱크는 뭐 당연히 맞춰주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유튜브 할 때는 이런 작업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들다 보니까 이런 정도의 단순 컷 편집과 싱크 맞추고 자막 달고 이런 업무는 누군가한테 좀 의뢰를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생각이 안 듭니다. 왜냐하면 AI가 다 해주니까. 그래서 이런 유튜브 동영상 편집도 한때는 되게 그 일들이 많아서
많아져서 핫했었는데 지금은 일이 많이 줄었을 거예요. 그래서 되게 고난도의 그 유튜버에 맞춤으로 하는 그런 편집자들은 좀 일이 있겠지만 단순 컷 편집이나 이제 자막 작업하는 일들은 별로 없을 거거든요. 저도 의사로서 제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갈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하는 일들이 연차가 쌓이면서 기술이 느는 일을 하려고 하고 있고 가능한 AI로부터 좀 도망칠 수 있는 영역의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사도 계속 도망가야 돼요. 그러면 라이센스가 있으면 좀 낫지 않냐. 면허가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조금은 그 경쟁으로부터 조금 자유로울 수 있는데요. 그 생각도 제가 없어졌습니다. 최근에 의정 갈등을 겪으면서 병원의 업무 시스템도 많이 바뀌었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의사라서 했던 일들이 있는데 사실은 좀 일이 좀 단순하고 그렇게 의학적인 지식이 꼭 있진 않아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의정 갈등을 겪으면서 의사 일이 아닌 일이 다 돼버렸습니다. 사실은 약간은 침습적인 부분도 있다고 할 수 있어서 의사가 하는 일들이었는데 의사의 자격증 테두리 안에 있는 일이었는데 그냥 하루아침에 이게 의사 일이 아닌 것처럼 바뀌어버렸거든요. 이게 사실은 배우는데 별로 진입장벽이 없고 그리 큰 노하우가 필요하지 않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어떤 자격증을 갖고 있어서 그 자격증으로서 보호를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었다면 그런 자격증의 보호는 언제든지 이제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자격증 뒤에 숨어서 일하는 거는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의사 면허를 갖고 있고 내과 전문의 면허를 갖고 있지만 단순히 그 면허로 보호받으면서 별로 노하우 없이 할 수 있는 일보다는 조금 더 도제식 교육을 통해서 배우기 힘들고 내가 배웠을 때 경쟁자들이 별로 없고 단순히 자격증으로 보호받는 일이 아닌 그런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고요. 인생이 길지 않아서 이러다가 그냥 일찍 죽어버리면 사실 되게 가성비가 없는 일인데요. 그 또한 뭐 그럴 수 있는데 사실 뭐 사는 게 다 그런 거죠. 그냥 그렇게 살다 죽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살다가 별로 재미 못 보고 죽어도 별 상관없습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 조금 더 가치 있는 일을 하다가 그냥 그러다 죽은 거죠. 뭐 그게 우리의 삶이니까요. 그 다음에 생수병 이야기 좀 하고자 하는데 이게 뭐 약간 유튜브 쇼츠 같은 걸로 돌아다니는데 타블로가 한 얘기인지 어디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생수병 얘기인데 이제 우리가 뭐 500cc짜리 생수가 있으면 마트 가면 뭐 330원인데 편의점 가면 이게 한 1,000원, 1,500원쯤 하고 그 다음에 무슨 한라산 정상에 가면 생수병 하나도 뭐 2,000원, 3,000원 한다고 합니다. 이게 분명히 같은 생수병인데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가치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어디에 고용되어서 일을 함에 있어서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나의 가치는 똑같은데 물론 어느 정도 가치는 돼야겠지만 나의 가치는 똑같은데 어떤 곳에서는 나랑 비슷한 사람이 여러 명 있어서 별로 가치가 없을 수도 있고 그냥 발에 채이는 게 뭐 나 같은 사람이어서 또 내가 다른 어떤 곳에 가면 그래도 이제 나 정도 되는 사람이 그렇게 발에 채이진 않아서 좀 어느 정도 더 가치가 있게 대우를 받을 수도 나를 한라산 같은 곳에다가 둘지 그냥 마트에 생수병이 남아도는 그런 곳에 둘지 어쨌든 본인은 똑같은 사람인데 어디에 가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많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생각을 하면서 직장을 선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그만할게요. 직장에서는 일을 더 많이 하자 요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직장에서 나의 업무 범위가 A라면 나는 A만 하면 되는데 A 다시도 하고 점점점 내 일의 범위를 늘려서 B도 하고 C도 조금 할 수 있고 이러면 더 좋습니다. 다시 내 직군 내가 하는 일은 A인데 A 다시도 하고 B도 좀 할 수 있으면 하고 C도 할 수 있으면 하고 이러면 더 좋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직장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 직장에 들어가면 어떤 그 소규모 그 직장 사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회 속에서 사실은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면서 내가 좀 이제 약간 검버섯처럼 점점 그 속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없으면 좀 힘든데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좋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좀 바보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점점점 더 이런 일을 조금 더 하고 비록 내 일은 아니지만 이런 일들을 좀 처리를 하고 해결을 할 수 있고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은 이제 그 일들을 안 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은 그 일을 잘 모르게 돼요. 그래서 그 문제가 생겼을 땐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돼.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내 업무 범위가 A라면 내가 그만뒀을 때 A라는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으로 구할 수 있지만 A라는 일을 할 수 있는 나 같은 다른 사람을 구했다고 해도 그 사람이 A-도 좀 할 수 있고 B도 좀 할 수 있고 C도 조금 하던데 이런 사람을 구하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나의 존재 가치가 이 직장의 이 사회 영역에서 약간 검버섯처럼 나쁘게 얘기하면 스며들어서 이제 이 사람이 없는 이 직장 소셜은 이 직장 사회는 생각할 수 없는 사회가 돼버리면 그만큼 내가 조금 더 존중을 받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직종을 넘어섭니다. 뭐 치과라고 치면 치과 의사가 있고 치위생사가 있고 뭐 사무직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무조건 치과 의사가 갑이 아니고 치위생사도 치위생사의 영역에서 본인의 업무 범위를 더 넓혀서 더 많은 일들을 그 치과사에서 해결하고 잘할 수 있으면 더 가치 있는 치위생사가 되는 거고, 뭐 영업실장인데 그 실장이 실장 일을 또 너무 잘해. 이런저런 그 치과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 다 해결할 수 있고, 뭐 세무관계도 관여해갖고 이런저런 골치 아픈 걸 다 해결할 수 있고 한다면 그 실장을 치과의사가 함부로 바꾸지 못하겠죠. 그 다음에 급여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조금 더 주장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요 3개만 더 얘기하고 끝낼게요. 직장에서는 하고 싶은 말은 2번을 더 참자. 항상 이렇게 하다 보면 열받을 때가 좀 있긴 있어요. 모든 직장 사회가 다 그렇겠죠? 뭐 하다 보면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좀 너무 심한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직장은 되게 복잡한 이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건 이치에 맞지 않지만 이거를 이제 문제 제기하고 일으켰을 때 이제 여러 사람들이 골치 아파지고 그 여러 사람들이 골치 아파지는 게 내 잘못은 아니더라도 여러 사람들이 골치 아파지면 그 골치 아픈 거거든요. 어쨌든 그 사회에서. 그래서 직장에서는 뭐 아무리 뭐가 이치에 맞지 않고 뭐가 좀 그렇더라도 억하더라도 일단은 할 말을 한 2번 정도 더 참고 3번째는 얘기해도 되냐? 3번도 좀 참는 게 좋습니다. 일단 직장에서는 하고 싶은 말을 좀 참는 게 좋아요. 저는 좀 참는 편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가끔 좀 못 참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래도 좀 겨우겨우 참아 넘겼을 때 며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참기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모든 거는 그렇게 다 이치에 맞게 돌아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이치에 맞지 않은 거를 통해 나도 이득을 얻을 때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뭐 직장이라는 게 다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하는 생각은 직장은 직장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일해야 뭔가 비합리적이고 내게 아닌 거 내가 왜 하는지 모르겠는 일을 하더라도 이게 직장이니까 내가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일을 할 수 있거든요. 다음 주제입니다. 이쯤 얘기하면 이제 저 새끼 호구다 뭐 그렇게까지 하면서 일을 하고 사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호구는 아니에요. 어쨌든 무슨 일을 하다가 너무 힘들면 그만두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만두겠다는 생각을 갖고 일하면 되게 그게 나에게 큰 힘이 돼요. 너무 힘들면 그만두면 돼요, 사실. 좀 아니다 싶으면 나도 그만둘 건데 라는 생각을 갖고 그런 생각을 갖고 살면 그렇게 오히려 그런 게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또 다른 일 찾아서 가서 하면 되니까요. 우리가 뭔가 내가 하는 일을 그만두고 이 업계에서 떠나면 나는 정말 이제 완전히 모든 세월을 날리고 도태된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염려를 가질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심지어 저는 제가 어떤 분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일을 아예 안 하고 살 생각도 염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게 더 잘 되는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언제든지 때려쳐도 아쉬울 거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사시면 여러분에게 그게 또 큰 힘이 됩니다. 오히려 직장에서 더 버틸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어떤 직장을 가느냐에서 중요한 것들은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울 게 있느냐 그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또 이제 사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 있냐인데 좋은 사람이 있냐도 중요하고 나쁜 사람이 없냐도 중요한데 좋은 사람이 있냐가 중요하고 나쁜 사람이 없냐가 중요한데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회장단의 이재용 젠슨 황인가 이런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와 정말 자주 마주치는 바로 위
있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고 거기에 좀 나쁜 사람이 없냐, 요게 되게 직장 선택에서는 중요합니다. 나와 아주 가까이 일하는 바로 위에 사람이 뭐 위에는 되게 납작 엎드리는데 아래는 막 지랄지랄하고 이런 사람이면, 되게 불편한 사람이면 일을 하기가 힘들고, 어쨌든 그러면 또 직장을 바꾸시면 됩니다. 이게 뭐 여기서 끊으려고 하는데 좀 더 맞아 얘기할게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저는 요즘에 생각하는 게, 뭐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하거든요. 중요한데, 사실 되게 중요한데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는 좀 안 하고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중요는 한데 그래도 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국이 세금이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벌이가 되면 거의 50%를 세금으로 가져가고, 그렇게 50%를 세금으로 해서 벌면 돈을 버는 것 같은데, 내 인생도 얼마 안 남아서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어질 텐데, 내가 50% 세금을 내서 번 내 소득을 자식한테 물려줄 때 또 50% 세금을 내요. 자식은 또 세금을, 증여세를, 상속세를 못 내니까, 증여세나 상속세를 못 내니까 그걸 또 자식한테 내주려면 또 세금을 더 내요. 그래서 자식이 그 상속받은 돈을 갖고 뭐 예를 들어 건물을 샀어. 근데 그 건물이 차익이 발생하면 또 50%, 그 건물에 또 양도 차익이 생기면 또 나라가 50% 가져가.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되게 많이 빠른 주기로 가져가거든요. 내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봐야 나라가 다 가져간다. 그래서 이 한국에서는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 게 제가 볼 때는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적당히 살 집이 있고 적당히 먹고 살 수 있으면 그냥 적당히 놀고 먹고 사는 게 사실은 이 한국에서 이득입니다. 너무 열심히 살면 좀 한국에선 손해인 것 같고 동기부여가 별로 되진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돈보다는 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당한 운동 정도는 하나 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적당한 운동을 하는 게 본인의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큰 힘이 됩니다. 저는 그게 테니스인데요. 테니스를 한 지 한 10년 정도 됐고 지금도 잘하진 않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하는데, 테니스 치러 가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나면 정말 그 직장에서 있었던 많은 스트레스, 피로 이런 게 그 시간 동안 완전히 다 벤틸레이션이 되거든요. 그러면 또 다시 월요일날 출근해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되고, 운동은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 정신 건강도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당한 운동을 좀 하나를 하시는 게 좋은데, 뭐 좀 재밌는 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재밌고 어렵고 배울 게 많은 운동, 그게 제일 좋은 게 테니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적당히 좀 이렇게 많이 뛰기도 하고 공을 갖고 하니까 또 재밌기도 하고, 이게 재미가 붙으면, 그 다음에 운동이 어렵기 때문에 계속 배울 게 있어서 오랫동안 할 수 있고, 너무 배우기가 쉬운 운동, 또 너무 정적인 운동 이런 건 좀 별론 것 같고, 뭐 그거는 이제 종류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좀 적당한 운동 하나는 좀 골라 두시는 게 더 멀리 가기 위해서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고속도로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입니다. 계속 주행을 하시려거든 주행차로로 내려오십시오. 앞지르기 차로 계속 주행은 단속 대상입니다.